경희대학교 살펴볼 건데요. 네.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쓸 수 있는 학교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이 있긴 한데 일단 논술 전형이 있어서 보는데 최저 5더라. 그래서 최저 5를 맞추는 실제 경쟁률이 어쨌든 낮아지는 한 자리대 학과들까지 있어서 그래서 혹시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실 분들은 최저 5를 노려서 두 과목을 파실 분들, 영수를 파실 분들에게는 네, 도전을 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최저 5 맞추는 게 사실 실제 경쟁률이 엄청 낮은 걸 봐서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어렵나 마음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그 내신이나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시를 꾸준히 공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종으로 이렇게 뽑는데 네, 정시를 이만큼 뽑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종은 여기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 이게 경희대학교 학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네, 그 입시에 관련된 안내하는 것들이 일정별로 이제 올라와 있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찾아서 보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부는 인문계열로 모집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자율전공학부가 언급이 따로 어디 돼 있나? 글로벌 리더 전공으로 해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율전공학부도 여기 보시면은 논술 우수자로 8명을 뽑더라. 네, 논술이 이렇게 일부 인원들을 뽑는다. 학종으로 많이 뽑아요. 학종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학종이 주요 전형 중 수시로 보면은 주요 전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논술 뭐 우리가 가천대학교처럼 막 엄청 많은 인원 뽑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논술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뽑는 학과도 있긴 있다. 여기는 네, 대안이 되니까 인원을 많이 뽑는 학과도 있긴 있더라. 기계공학과랑 큰 학과들은 인원을 많이 뽑더라. 네, 지원 자격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 뭐 간단하게 보면은 학종은 서류평가 100% 하고 면접이 있다. 교과는 교과 비교과 같이 하고 종합평가 30%가 들어가는 형태로 뽑는다. 논술은 성적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합격자들의 논술곡에 그 논술 점수만 나와 있고 그 내신 성적이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최저 5를 맞춘 친구들의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학생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700점, 300점을 해서 1000점 만점으로 뽑고 네, 학종은 여기 학과들이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여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논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인원은 476명을 뽑는다. 이렇게 있고 두 개의 등급 합이 옵니다. 두 개의 등급 당연히 여기는 세계사 네. 그리고 체육 계열도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 계열 한 개 영역 3등급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가천대처럼 하나만 3 맞으면 되는.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이 전혀 없고 논술고사 성적 100%로 반영을 해서 뽑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네, 학생부 교과
예비 번호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쓸 수가 없나 봐요. 그 다음에 학종은 면접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면접 점수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표시를 못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헤헤헤 오른쪽에 보면은 학생들 교과 등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학생들 전체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고, 합격한 학생들 등급. 그래서 실제 몇 등급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 네, 경쟁자들이 어떤 등급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가면은, 네, 경쟁률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충족률이 50% 일단 넘는 학과가 거의 없더라. 50%가 없죠. 그래서 충족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워낙 기본적인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을 봐도 엄청 낮게 한 자릿대로 떨어지는 학과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두 자릿대로, 그러니까 뭐 국어 공문이나 영어 영문은 세 자리 경쟁률인데 실제 경쟁률은 반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체감상은 좀 더 뭐 가능성이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논술 점수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높은 등급의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쓰는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4에서 6등급 친구들에게 쓰는 논술로 도전하라고 하는 학교는 아니고, 근데 물론 영어 등급이 최저 맞출 수 있는 등급이 나오는 친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어쨌든 한 자리 학과들이 있긴 있어요.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20계열에서 이렇게 학과들이 한 자리대가 있더라. 그게 한두 개만 뿅 뜬 게 아니라 그에 지원한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 개 학과가 한 자리대가 뜨긴 뜨더라. 그러면 올해 이번에 결과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고선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한 자리대 경쟁률이면은 내가 논술 준비를 진짜 정시를 생각해서 20계열이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네, 도전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합격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경희대는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다. 네, 그래도 최저 5를 맞추는 친구는 도전할 수 있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여기다 뭐 표시를 못해가지고 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늘 보잖아요. 신입생 출신 비율, 논술 전형 일반고 출신이 75%다. 그 다음에 과고가 있다. 과고가 2%.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같이 붙여 있는데 외고 국제고가 6%. 그 다음 예술체육고는 뭐 논외로 하고, 자사고가 11, 12.5. 네,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이 주 경쟁 상대이기는 하지만, 네, 여기 등급대에 있는 학교들이라면은 뭐 N수생들이 일단 쓰겠죠. 논술은 보니까 N수생 분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수시 카드를 안 쓰기는 아쉬워서 논술 전형으로, 어차피 나는 수능 공부하고 있으니까 최저 맞출 수 있을 거 하고서 논술 전형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종으로 썼었는데 떨어졌거나 학종이 안 좋아서 상위권 대학을 할 수 없어서 정시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어서 했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 일반고 출신의 N수생도 들어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역이라고만 이제 따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일반고 출신 친구들이 하는데 최저를 맞춘 거잖아요. 최저 5. 최저 5를 맞출 수 있는 일반고 친구들의 실력이라면 뭐 사실상 4, 6등급 친구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든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로 논술을 그러니까 2학년 때 끝났을 때 이미 나는 내신으로 안 되겠다. 정시 파이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N수생들처럼 똑같이 정시를 스타트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맞출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겠죠. 1월 때부터 공부를 했다면 그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등급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국영수가 등급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네, 교과는 조금 애매해서 학종으로 써야 되는데 학종만으로 쓰기 아쉬울 때 논술 전형을 추가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4에서 6등급 친구들에게 추천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물론 논술 100%니까 정시 파이터로 해서 논술을 공부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맞아야 되는 논술 점수,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논술 글쓰기, 경희대에 대한 문제 이해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합격하는 네, 학교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논술 컷이 높고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네, 준비된 학생들, 정말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어설프게 준비할 거라면은 차라리 쓰지도 말고, 네, 차라리 우리 사회적 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들 같은 비슷한 등급의 친구들이 도전하는 학교에 네, 논술 전형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눈을 높이기에는 조금 도전하라고 할 수 없는 컷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도 네, 저는 일단은 논술 최저 5를 맞춰서 지금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논술 보는 학교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이제 4월 중에 결과들이 나오면 그것까지 보고선 아마 최종적으로 학교를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를 고려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은 경희대학교의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입학 설명회 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 10일 날은 코엑스에서 진행을 하는 입학 설명회가 있고 하니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가셔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전, 세종, 충청권은 5월 10일 에서 등등등등등 다른 지역마다 다 일정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보셔서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학학 계열 입학 설명회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코엑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코엑스는 전체적인 학종 논술 뭐 이거 입시 전형에 대한 것도 다 안내를 하면서 의학학 계열에 대한 입학 설명회를 따로 또 거기서 진행을 하나 봐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데 네,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 관심 있으신 분들도 네, 코엑스 가셔서 보고 들으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육 등급 친구들에 맞춰서 깊이 보는 학교는 아니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혹시 학종이나 교과 쓰시는 분들은 그 아까 자료 제가 표시할 수 없어서 금방 껐는데 그 입시 결과에 보면은 지원한 등급의 친구들 분포가 쫙 다 나와 있다. 모든 학생들 등급 컷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나의 도전 여부라든지 그런 걸 가늠할 수 있고, 다만 네, 학생부 당연히 교과는 일반고가 90%로 돼서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학종으로 가면은 70%대로 줄어듭니다. 논술보다도 낮아져요. 네, 논술보다도 낮아지고 외고 국제고가 15%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고 친구들이 갑자기 비율이 확 높게 들어온다. 네,
여기서 가져가요. 이 5% 이상을 외국 국제고 가져가요. 그래서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학과에 뭐 등급컷 낮은 게 있네. 그건 일반고가 사실 아니라 외고 국제고 친구들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합격한 비율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 출신이 70%고 외고 국제고 15%가 들어오는 전형이 학종이기 때문에 과학고는 2%, 영재고 1%, 자사고가 7%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공계열에서의 비율은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문에서는 외고 국제고가 높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전형별로 출신 학교 학생들이 어느 학교 비율이 높은지도 보고 그러면 실제 경쟁자 그다음에 그 등급대 분포한 친구들이 낮은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이 어느 학교 출신인 애들이 섞여 있겠구나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까지 꼭 살펴보셔서 입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내일 아니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도 최저를 생각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보셔서 네 조금 공부하는데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이번 3월, 6월, 9월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어려운 시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아니라 내신 대비하는 와중에 수능 공부를 해서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T의 감성으로 어느 학교를 쓰고 수시카드를 어떻게 쓰고 정시까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고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더라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좀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고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하는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저랑 같이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또 청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